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이사하기 전에 좀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사를 잘못 들어가서 건강이 나빠지고 부부의 화합이 깨지고 또 자손들이 자꾸 탈선을 하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사업이 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집의 이 기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물론 이렇게 이사를 다니실 땐 터를 보셔야 되지만 그 터를 보시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보지 않으셔도 본인들이 알아내실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사하실 때 보면은 이사할 집이요, 3년 안에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안에 사람이 죽어나간 집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시면 내가 되는 일이 없거나 나도 이렇게 수명이 짧아서 급사를 맞아서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년 안에 사람이 죽어나간 집에는 어떻게 죽었느냐도 중요하죠. 그냥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해당이 되시고, 또 누군가에게 타살을 당한 것도 해당이 되시고요. 또 자살을 하신 것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렇게 타살이나 자살로 험하게 가신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히 가신 것도 해당이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3년 안에 죽어나간 집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전에 살던 사람이 망해서 나간 집은 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터의 기운이라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망해서 나간 집은 또 망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영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 가게 옛날에 망했나요? 망해서 나갔나요? 잘해서 나갔나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 터와 똑같이 사는 집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 집에서 살면서 뭐 이렇게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막 학생들도 대학에 막 붙고 그런 집들 되게 많이 선전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살던 사람은 뭐 대학을 어디를 갔다, 어디를 붙고 어디를 갔다, 이런 것도 하나의 광고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터의 기운이 반드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전에 살던 사람이 망해서 나갔는지 잘 돼서 나갔는지를 꼭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집을 짓고 3개월이 안 된 집. 이런 집들은 부정이 아직 가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동토동법이라는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토동법도 살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아직 성하다 이거 쌩쌩하다 이거예요. 그런 집에 잘못 들어가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금전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3개월이 좀 지난 집, 3개월이 조금 텀을 두고 기간이 지난 집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부모님이 살던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집 계시죠? 본인들 부모님이 살던 집을 부수고 거기에 이제 새로 짓거나 이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터로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잘 되시는 거 못 봤어요.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 터에 들어가서 잘 돼야 되는데 부모님이 살던 집에 들어가서 터를 다시 이렇게 집을 짓고 산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런 분들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이 만약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있는데 그 터가 조금 평수가 작아. 그래서 그 옆에 큰 평수를 다시 사서 부모님이 사시던 집보다 더 크게 지어서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것도 안 좋아요. 그 기운이 억눌리기 때문에 그 발복을 못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집을 지어서 옆에 큰 집을 지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해가 온다는 거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은 무덤이 있던 자리에 지은 집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부동산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 조사를 해보면 그런 거 좀 나올 수 있죠. 옛날에 무덤이 있었는지. 근데 뭐 100년 전, 200년 전, 저는 조금 그것도 싫어요, 사실은. 저는 100년 전에 무덤이었던 자리도 싫고 200년 전에 무덤이었던 자리도 싫습니다. 그 자리 자체의 기운이 100년이 지나도 남아있고 200년이 지나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전에 무덤이었다? 더더욱이 안 되겠죠. 근데 오래전에 무덤이었던 거는 조금 조사를 하셔서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무덤이었던 자리에 뭐 집을 지어놓고 뭐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았다 이렇게, 근데 모르고 살았는데 옛날에 무덤이었더라, 그런 집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데 들어가시면 보통 자살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시거나 사업이 망하시거나 부부 뭐 가족 관계가 다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이런 무덤이었던 자리에 들어가시면 정신 이상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거나 이래서 정신병자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강도 나빠지시고 사업도 망하시고, 한마디로 망조가 든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절대로 무덤이었던 자리에 지은 집은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은 큰 나무를 베거나 뽑고 난 자리에 지은 집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뭐 조그만 나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선앙이라고 하죠.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처럼 큰 나무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동네에 떡 버티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새로 지은 집을 들어갈 때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삼가하셔야 돼요. 그렇게 큰 나무가 있던 자리에 그 나무를 베거나 뽑거나 해서 지은 집은 그 나무의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해가 온다 이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절대로 발복을 할 수가 없고 절대로 흥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집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다음은요, 들어가려는 집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느 집을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 집에 북쪽에 있는 집이 몇 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어. 아니면 이게 끝이 안 나.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도 6개월, 1년 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뭔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런 집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들어가려는 집을 봤는데 그 집에 이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지도상으로 동서남북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려는 집의 북쪽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 공사를 하고 있어. 아니면 금방 끝날 거면 괜찮아요. 뭐 한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공사가 끝날 것 같으면. 근데 그것도 저는 조금 깨림직하거든요. 저는 싫어요. 근데 뭐 끝나고 한 달 있다 들어가는데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집을 봤는데 계속 전에부터 공사를 하고 있어. 근데 앞으로도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끝날 것 같지 않아. 장기적으로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쪽이 북쪽이다 이거죠. 내가 본 집의 북쪽에 그런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집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최악의 경우 사망하십니다. 수명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런 집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아니 되십니다. 또 다음은요, 내가 만약에 전에 살던 집이 있죠. 근데 어딘가 다른 데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다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 살다가 전세 놓고 다른 타 지역에 살다가
이제 전세 빠지고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장은 더더욱이 그렇죠. 영업장이든 집이든 똑같은데 똑같이 안 좋은데요. 절대로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영업하던 그런 가게도 내가 그 가게에서 장사를 잘했는데 나와서 다른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가게가 자꾸 미련이 남아. 그래서 그 가게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들어갔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운이 다 꺾여버려요. 망조가 들어요. 말 그대로.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던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기운이 다 꺾여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삼가하세요. 이렇게 땅의 기운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이사를 하셔도 안 되고 아무데나 들어가시는 것도 안 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사주의 기운보다 땅의 기운이 더 셉니다. 그래서 내가 운이 조금 안 좋을 때에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발복을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운의 기운이 안 좋은 터에 들어가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운 좋은데 왜 망했지? 나 왜 망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니까 다 좋다고 하는데, 이 땅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이긴다는 거죠. 꺾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도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 아무 때나 가는 거 잘 보고 가셔야죠. 터를 잘 보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을 이사하실 때 반드시 터의 기운을 보시고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터를 잘 보고 가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들어가셔서 모두들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띠 소띠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오년이라 하면요 붉은 말을 상징을 하죠. 말띠의 해가 되겠습니다. 말띠와 소띠는 원래는 충이 들어서 맞질 않아요. 그죠? 맞지 않는 띠임에도 불구하고 말띠 해운년에 소띠가 대박이 나겠다. 참 신기한 일이 왔습니다. 우리 2026년 병오년에는 소띠분들 정말 긴장하세요. 잘 되실 거예요. 정말 대박나는 소띠분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한번 짚어볼게요. 2026년 병오년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붉은 말의 해가 되겠죠. 불의 상징입니다. 불의 해로 여겨지고 불의 기운만큼이나 강한 한 해가 되겠다. 참 열심히 달려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셔야겠다. 이런 해운년입니다. 병오년은요. 욕심이 많습니다. 해운년 자체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고 준비해서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에게 성과가 있으실 걸로 보여지고요. 게으르신 분들에게는 실패수가 따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은 병오년 한 해에 누가 그 욕심을 다 차지할 수 있는지 열심히 달려보시길 바래요. 그 중에 소띠분들이 당첨이 되신 거예요. 우리 소띠분들이요, 병오년에는요, 굉장히 꾸준하게 기회가 오겠어요. 이게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떠한 일로 인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운년이 되겠다 이거죠.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된 자에게 성공이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달릴 거 아니에요. 내가 줄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준비가 돼야지
땡 했을 때 달릴 수 있잖아요. 그 스탠바이를 하자 이거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띠분들이요, 재물운과 건강운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재물운은 상승을 하는데 건강운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오면 하나를 잃는다. 내가 재물에 너무 치우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다,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건강도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띠분들 참 성실하시죠. 끈기가 있으시죠. 노력하시죠. 항상 열심히 하시죠. 그 인내가 빛을 발하는 때가 왔다. 우리 병오년에는 정말 우리 소띠분들이 지금까지 인내하고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노력하신 분들만이 성공을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띠분들이요, 원래 이제 말띠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은 소띠분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이 불의 기운이 소띠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요. 어떤 에너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이 이렇게 잘 되게끔,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되겠다 이거죠. 병오년에 정말 대박 나실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해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직장 내에서 변화가 좀 예상이 되죠. 어떠한 이동, 이직, 아니면 내가 뭐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창업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다. 문서운도 길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승진보다는 조금 재정비에 적합한 시기로도 보여집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재정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985년 42세가 되시는 을축생 소띠분들은요, 업무의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욕심이 많다 보면 조금 과하게 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오죠. 그래서 너무 욕심은 내지 마세요. 조금 떠밀려 가듯이 잘 되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막 의지가 너무 활활 타올라서 운이 좋을 때는 그렇거든요. 막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막 들썩들썩거리죠. 뭘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 해볼까? 뭔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도 생기고. 그게 운이거든요. 그런 운이 오십니다. 그래서 조금 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조금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건강 주의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73년도 54세가 되시는 개축생 소띠분들은요, 조직 내에서 역할이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는다든지 어떠한 뭐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일들을 맡는다든지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그런 나의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운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하세요. 특히나 이제 우리 1973년 개축생 소띠분들은 제가 이제 소띠분들 중에서 이 개축생 소띠분들만 따로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소띠분들이 여러 나이대가 있죠. 지금 2026년도 병오년의 나이대입니다. 30세가 되시는 정축생 소띠분들, 42세가 되시는 을축생 소띠분들, 54세가 되시는 개축생 소띠분들, 또 66세가 되시는 신축생 소띠분들, 또 78세가 되시는 기축생 소띠분들, 이렇게 여러 나이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우리 1973년도에 태어나신 개축생 소띠분들은 참 조상자와 연결이 있다. 조상자와 인연이 깊다. 그래서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 조상의 영향을 받은 만큼 조상 대우를 해야 내가 발복을 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원천은 조상에게서 온다. 그리고 조상을 모르면 내가 되는 일이 없다.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1973년 소띠분들은 다른 소띠분들보다도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개축생 소띠분들은 조상자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셔라. 조상 대우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되는 소띠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1949년 기축생 소띠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2026년에 병원년에는 78세가 되시는데요. 이분들은 75세부터 이렇게 저승문이 사실은 열리셨어요. 제가 그런 영상도 이제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벌써 저승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서, 좋은 해운년에는 조금 뭐 괜찮게 이제 무난하게 또 갈 수가 있고, 나쁜 해운년에는 내가 건강이 악화되든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2026년 병호년에 다른 소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 1985년 42세가 되시는 을축생 소띠분들이 조금 운이 그닥 좋지는 않고요. 특히 1949년생인 78세가 되시는 기축생 소띠분들이 연세도 제일 많으시지만 우리 2026년 병호년에는 제일 조금 안 좋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좋은 띠라고 소개는 해드렸지만 우리 기축생 소띠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많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호년에 낙상수, 넘어질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한번 누우면 못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75세부터 저승문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잘 넘어가세요. 다음은요, 재물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건데요. 우리 소띠분들 지출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어요. 무리한 투자나 대출은 좀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수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는 하지 말자 이거죠. 적당히. 그리고 좀 돌다리 두들기듯이 새로운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을 추진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항상 이렇게 물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에게 많이 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실패수를 조금 넘기셔야 되겠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 30세가 되시는 정축생 소띠분들은요, 좀 소비의 절제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참 뭐가 갖고 싶고 쓰고 싶은 나이이기도 한데, 이렇게 운이 조금 좋아서 막 돈이 벌리면 많은 지출도 하거든요. 그럼 좀 지나고 나면 허무하잖아. 만약에 2026년에 좀 잘 돼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뭐 돈이 좀 안 들어와, 아니면 돈이 나가, 그러면은 옛날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그때 좀 벌어 놓을 걸, 그때 조금 저축해 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2026년 병호년에 금전의 상승이 많이 기대됩니다. 그때 조금 잘 모아 놓으세요. 소비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연애운과 인연운을 좀 짚어볼 건데요. 우리 소띠분들 기존 관계의 안정화가 좀 중심이 되겠고요. 새로운 인연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셔야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 사람이 들어오는데, 내가 알게도 모르게도 가만히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운이 좋은데도 그닥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특히나 2026년 병호년에 새로운 인연자를 조금 옥석을 가리실 필요성은 있겠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 나와 합이 있는지, 맞는지, 궁합이 좋은지 여러 가지를 조금 짚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1961년 우리 소띠분들 신축생이시죠. 1961년 66세가 되시는 신축생 소띠분들은 배우자와의 좀 갈등이 고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뭔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와의 소통이 좀 중요하겠다. 대화를 좀 많이 하셔라.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에 30세가 되시는 정축생 소띠분들은 연애운이 좀 상승이 되겠어요. 나이도 나이지만 30살이 되는 병호년에는 굉장히 좋은 인연자가 많이 들어오겠다. 이럴 때
인연자를 찾는 겁니다. 이럴 때 남자는 여자를 찾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찾는 거예요. 궁합도 물론 잘 보셔야겠지만 좋은 인연자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연애운이 상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연애 우리 소띠분들이요. 소화기, 관절, 스트레스성 질환에 좀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막 운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뭐 밥도 제때 못 먹을 수 있어서 소화기 계통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화기 계통, 관절, 스트레스에 조심을 하셔라. 특히 1973년 우리 개축생 소띠분들은요. 과로 그리고 수면 부족 이걸 좀 생각을 하셔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휴식이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앞만 보고 달리시는 게 문제예요. 우리 소띠분들은요, 이렇게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 대충 하는 성격들이 못 돼서 그런지 너무 열심히들 하신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에는 또 더 열심히 하게 마련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생겨요. 어떤 기운이 나를 막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끔 되고 또 일이 성사가 잘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너무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조금 그래도 쉬는 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 그런 것도 필요로 하는데 그걸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좀 과로나 수면 부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건강에 좀 적신호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휴식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을 때에 어떠한 일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일을 추진하시고 뭐 계획하시고 뭔가 도장을 찍으시고 이런 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대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 지을 일이 있으실 때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음력 7, 8월이 되겠는데요. 이런 여름에 7, 8월에는 건강 그리고 감정 기복에 좀 주의를 할 시기가 되겠다. 이게 소띠분들 뿐만이 아니라 병오년이라는 해운년의 특징입니다. 너무 불이 강해요. 그죠? 너무 뜨거워요.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여름엔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7, 8월을 좀 조심하시려는 거죠. 이렇게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소띠분들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는데요. 대체적인 흐름을 제가 짚어드린 거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사주팔자가 연월일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체적인 거는 이제 좀 참고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일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셔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병오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대박나는 소띠분들 더욱 대박나시라고 제가 응원의 의미로 정말 열심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띠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